안녕하십니까.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 오늘은 그 야권 중심으로 좀 논의가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공수처 때문에 여야가 극한적인 갈등을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에서 뜬금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과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취임 때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랬는데 긁어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주변의 얘기 때문에 좀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입대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과를 주장을 하셨는데, 그 와중에 주변의 반대가 워낙 심하고 또 정기국회 마지막 부분에서 쟁점들이 많은 관계로 일단은 정기국회 끝나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 네.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까, 말아야 하는 겁니까?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혁신, 네. 정말 이 보수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들의 때 어떤 탄핵,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 참패, 연이은 지방선거와 또 지난 총선 때였던 참패를 볼 때 정말 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그걸 굉장히 우려스럽게 지금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에서 보수 진보는 양날개로 균형을 갖고 날라야 되는 것이고, 이 국민을 위한 정치도 모름지기 견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보수가 저렇게 폭망해 버리면은 실제로 이 진보에게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예를 들면 집권 세력, 현 여권 세력에도 건실한 야당, 건강한 야당, 힘 있는 야당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당의 어떤 이렇게 보수 세력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혁신,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갖다가 다시 되살리는 것은, 이거는 야당을 떠나서 여당에게도 우리 정치에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고, 당시에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103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지산자냐, 우리는 우리 일을 해결을 못해서 꼭 외부에서 연세 드신 분을 모셔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수의 어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당직자 중앙위원들의 뜻은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위기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구원투수가 필요하고, 구원투수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적격이다. 이래서 다시 조영 의원이 가서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보수 이분의 역사를 갖다가 쫙 돌이켜서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경제수석을 했잖아요. 그때도 상당히 이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87년 현재 헌법체제에서 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갖다가 넣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 2012년 대선 때도 국민행복위원장을 맡으면서 상당히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그걸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또 민주당의 또 이 비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아마 20대 국회에서의 일당 한석 차이였지만 민주당이 저는 탄핵도 가져오게 하고 이후에 정권교체도 가져오게 했다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존재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힘이 봤을 때 자기들이 지금 폭망에 이르는데 큰 계기를 만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어떤 변화의 어떤 이 모습을 보여주고 새롭게 또 나가기 위해서는 이만한 분도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분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려면은 중요한 게, 저는 이전부터라도 어떤 지금 국민의힘이
양시의 자유한국당이 뛰어넘으려면은 박근혜라는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뭐 탈당파 이렇게 잔류파 해서 뭐 탄핵에 찬성 반대한 사람들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배신자다, 뭐 이 사람 수구다 이런 생각들이 다 잔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어. 이전에 친이 친박 개파 논쟁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잔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털어내지 않으면은 이 부분을 화학적으로 새롭게 나가지 결합이 되지 못하면은 저는 미래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푸닥거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진정한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 진상 규명과 거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화해와 새로운 통합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그 국민들에게 지난 일들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MB 두 대통령이 지금 이제 영의 몸이 돼 있으니까 그게 다 대법원 판단을 받아서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아직 대법 판단은 아직 멀었죠. 이게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에 대법 최저 선고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겠다 한 것은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오히려 지금 그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톤이라든지 좀 내용의 방향성이라든지 이게 조정되면은 이게 굉장히 퇴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뭐 사과해야 한다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이게 뭐 대통령 탄핵 사태로 국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데 있어서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그 시기가 문제인 건데요. 사실은 지난번 그 총선 전에 끊임없이 사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의견 표명이 없기 때문에 퇴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백서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백서만 해도 이게 여러 가지를 나열하다 보니까 충돌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 전에는 통합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은 사과 문제가 거론되면 그때 통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잔류파와 뭐 탈당파 뭐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때 통합하는 더 밖에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경우에 이 사과가 논점이 되면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그것이 부각되면 통합이 불가능해지는 거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지금같이 이거 버티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은 각 당이 나눠져서 또 선거를 치르게 됐을 테고 그러다 보면은 백석 얻기도 힘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 시기를 가지고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자격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정식으로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잔류파와 탈당파 이분들 복당파죠. 이분들이 결국 끊임없이 투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총선 후에도 그런 게 계속 되다 보니까 이분들 중에서 한 분이 나오면은 이 통합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국 외부에 온 김종인 위원장한테 그 지도권을 넘겼는데 이분이 임시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정체성과 관련된 걸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요. 더 나가서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문재인 정부 그 한 거부터 사과해라. 봉사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거부터 사과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거지. 당과 국민 앞에서 지금 당원들은 물론이고 당원들한테도 뭐 특별하게 설명이 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현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입장 표명하고 그 다음에 전 단계를 얘기해야 하는데 왜 그것도 없이 지금 여기
뭐 그냥 뭐 시중 말로 하면 왜 객이 와가지고 이렇게 대리 사과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사과를 하게 되면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분열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분 빼놓고는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부분들 뭐 서병수 의원 완전히 그 잔류파의 오선 의원이고 장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삼선의 복당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원내대표도 그렇고 대부분 부정적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여야의 대치 상황에서 이거를 고집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사과를 꼭 해야 한다라고 하면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찌됐든 그 당 입장에서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때 정식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이 그 혼란 와중에 계속 그거를 고집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치력은 굉장히 뛰어난 분인데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이때가 아마 우리가 기억나는 게 박근혜 탄핵을 국회에서 가결된 날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오늘 9일날 처음에 할 예정이라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분이 그 초선 의원들하고도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금 이 구시대적인 리더십 아니냐. 어떤 리더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팔로미 나를 따라라. 이것은 좀 이전의 리더십 아니냐 생각 들고 요즘 이렇게 정보화 사회에서 온 사람들한테 온 국민이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정보를 갖다가 다 체득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입장을 갖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게. 그럴 때일수록 이게 의견을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의총을 거치지 않고 의총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어떤 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의 그 단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의총이.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뽑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이제 구성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는 이 현재 가장 확고한 국민의힘의 의사결정 구조는 의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의총에서 금방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은 서병수, 배현진 뭐 이전에 그 대표를 짓던 홍준표 무소속 의원들은 이렇게 이 반대를 표시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재밌는 게 미래를 열어 나가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인정을 받아야 될 대선 주자들은 다 일따라서 지지 선언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다. 그리고 그 8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박진 의원, 예? 박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에 대한 반성은 보수의 참모습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도 사무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사무처 노동조합에서도 이 대국민 사과 계획은 깊은 감사하고 지지한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찬반이 있을 수 있다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이 서로 간에 치열한 어떤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모습이 실제로 사과의 어떤 발표 그 자체보다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정기국회 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 의원 연찬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교육 연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의총 국회에서 한두 시간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런 연찬에 가서 정말 끝장 토론을 하든지 이렇게 뭐 필요하면은 뭐 몇 박 며칠을 토론했으라도 저는 이번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가 끝나면은 날짜를 잡아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거는 국민의 힘의 어떤 자체에서 연찬회든지 어떤 토론의 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필요하면은 원외위원장까지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그런 공론의 장을 갖다가 해서 거기에서 저는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본인 입장이 있으면 그 입장을 이야기하고 그게 또 설득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거꾸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답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말하면 보궐선거를 앞둔 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들한테 다시 주목받을 수 있고 다시 어쩌면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거 사과 그 자체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과든 뭐든 해나가는 게 좋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어쨌든 보수가 뭔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집권 여당에도 비판적인 목소리 하나가 너무 원보이스다. 민주당이 원팀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목소리조차도 원보이스다. 이렇잖아요. 정치라는 것은 얼마나 사회가 다양해지는데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서로 조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이 소통하면서 통합해내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절차 중요성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100% 동감이고요. 사실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지금 뭐 원래 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의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비상시에 있는 것도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분열상을 좀 이렇게 보듬어 가지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섰는데 이 자체 분열을 또 재생산해내면은 원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인 것들을 잘 숙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에 100% 동의하고요. 두 번째는 배현진 의원 말씀을 좀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사과의 명분으로 중도 확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중도층은 당 이거 하고 상관없이 가장 현재 이 정권에 대한 위험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정권을 만든 굉장히 큰 공이 있는 입장에서 야당의 대표라고 하면은 여당 이 현 정부 뭐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야당이 대표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사과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제가 서울대 스노라이프에 나오는 그 사과문을 쭉 보는데 여기는 정치색이 없는 데잖아요. 중도가 굉장히 많을 테고 근데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글 중에 박근혜 대통령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어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현 정부가 워낙에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가 오히려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최종욱하고 윤석열 비교했고요. 검찰총장 물러나면서 그거하고 미르 K스포츠하고 옵티머스 라임 이걸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윤창중 성추행 사건하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성추행 사건. 그리고 메르스 대처와 코로나 대처.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가지고 아주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을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의사가 중립적인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도 일단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조각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지나쳐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원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지도력도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고려해서 정기 있게 끝난 다음에 절차를 잘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스누라이프가 어떤 입장을 가진 그 서울대 학생 그 조직과 그 커뮤니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결코 중도층이 동의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부분들은 어떻게 말하면 지금 현재 정부의 어떤 이 중도층이 실망하고 그 부분에 아쉬워하는 부분들을 다 대비시켜 놨네요. 예. 근데 저는 이 20대 일각의 어떤 이 흐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집권 여당도 그 부분을 잘 뭐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배현진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배현진 의원이 김종인 위원장의 자격 운운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되니 안 되니 할 때 조희진 의원 등 여러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잖아요. 그때 배현진 의원이 무슨 말 했는가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그때 자격론 책임론 문제는 이 김정일 위원장 자격론 책임론 문제는 그때 제기하고 그 부분에서 동의가 안 되면은 그때 사과를 해야만 동의가 되면은 받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자기들이 비대위원장으로 그 만장일치로 추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그 전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개인이었던 거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렇게 경강부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 사건이 있었으니까 나온 얘기죠. 그 전에 뭐 이 부분이 사과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거를 걸어가지고 비토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금 지난 정권에 대해서 감옥에 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절차적인 그런 과정은 필요하는데 그 사과 자체를 못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저는 정치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 분들은 정말 좌우의 균형으로서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 일할 국민의힘의 어떤 이 정치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배현진 의원이나 예를 들면 이 제가 잘 아는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서도 본 뜻은 그게 아닐 거다.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지난 정권에 있어가지고 국정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나라에 큰 어떤 폐를 끼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방은 안 갔지만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과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배현진 의원도 배현진은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언론으로만 접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부분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를 하려면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면은 아마 깊이 있게 재고해야 된다 봅니다. 지금 요는 타이밍이죠. 사과 안 하고는 저는 뭐 해야 한다, 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본질적으로 뭐 지금 꼭 해야 한다. 뭐 그런데 그 주체가 문재인 정부를 했던 굉장히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다. 이런 거에 대한 그 문제 제기고 만약에 이런 것 어제 같은 경우에도 주호영 대표가 그 공수처 막 논란이 있을 때 기자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니까 지금 초점을 흘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서 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절체절명 순간에 이게 문제가 그 논란이 되는 자체가 야당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끝나고 나가지고 절차를 잘 밟고 그다음에 그 의원들이나 당 내 구성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 사과 문제나 이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정치는 타이밍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정치 토론도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